벼랑 끝에 몰린 한 사내가 강물에 몸을 던지려던 그 순간 100일간의 기상천외한 내기, 그리고 땅속에서 나온 충격적인 보물의 정체, 도깨비와 내기 한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흉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칠까 싶어도 죽으란 법은 없는 게 세상 이치라지요. 여기 제 발로 죽으러 간 사내가 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한량 김계똥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낙동강변.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강물을 사정없이 때리며 휘잉 짐승 울음소리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섞여 나옵니다. 에이구, 내 팔자야. 어머니, 불효자식 개똥이. 오늘 먼저 갑니다요.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선 사내. 며칠 전 그는 마지막 남은 어머니의 유품인 은비녀까지 노름판에 걸었습니다. 화투장이 바닥에 짝하고 달라붙던 그 경쾌한 소리가 사실은 제 명줄 끊어지는 소리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결국 빈털터리가 된 개똥은 빚쟁이들에게 두들겨 맞고 신발 한 짝도 잃어버린 채 이곳까지 밀려왔습니다. 검은 강물은 철썩철썩. 마치 어서 오라는 듯 시커먼 입을 벌리고 혀를 날름거립니다. 개똥은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뼈를 깎듯 시리겠지만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승 가서 만나면 이 못난 놈 실컷 두들겨 패주셔요. 흑흑. 개똥이 막 허공으로 몸을 던지려던 찰나 턱하고 누군가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개똥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장정인 개똥이 뒤로 쿠당탕 나뒹굴며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어허, 젊은 놈이 물고기 밥이 되기엔 살이 너무 없구먼. 고기들도 맛없어서 뱉어내겠다. 고개를 들어보니 달빛을 등지고 선 기이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었으나 갓은 삐딱하고 손에는 굵직한 육모방망이를 든 노인. 개똥은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죽는 것조차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놔두쇼. 내가 죽든 말든 영감님이 무슨 상관이요. 나는 쓰레기요. 어머니 비녀 팔아 처먹은 천하의 불효자식이란 말이요. 흑흑흑. 개똥은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툭툭. 뜨거운 눈물이 메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그 비녀가 어떤 비녀였던가요? 평생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손이 퉁퉁 불어터진 어머니가 시집 올 때 딱 하나 가져와서 평생을 품고 있던 보물이었습니다. 그걸 제 손으로 노름판 개평으로 던져버린 그 순간의 기억이 비수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강바람이 개똥의 울음소리를 삼켜버릴 듯 거세게 불어닥쳤지만 그 처절한 후회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던 개똥을 내려다보던 노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짤그랑하고 맑고 경쾌한 금소금이 울렸습니다. 엽전 꾸러미였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국밥이나 한 그릇 먹고 죽어라. 배고픈 귀신은 저승사자도 안 데려간다. 돈소리에 죽으려던 개똥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참으로 간사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 방금까지 죽내 사내하던 놈이 짤그랑 소리에 눈물을 훔치고 엉금엉금 기어가 엽전을 주워 담습니다. 흙이 묻은 엽전을 손에 쥐자 차가운 냉기가 전해졌습니다. 꺼봐라. 죽을 용기는 없어도 돈 줄 힘은 있지 않느냐? 아니, 이건 그냥 주시니까. 자네 쌀 300석이 생긴다면 죽지 않고 살아볼 텐가. 쌀 300석? 그 말 한마디에 강물 소리도 바람 소리도 뚝 끊긴 듯 고요해졌습니다. 300석이면 빚을 다 갚고도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거금. 개똥의 목을 대가 꿀꺽하고 크게 움직였습니다. 300석이라뇨?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요? 나랑 내기를 하나 하자. 딱 100일이다. 100일 동안 내 종노릇을 하면서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는다면 쌀 300석을 주마. 노인의 눈에서 번쩍하고 파란 불빛이 스친 것 같았습니다. 대신 만약 거짓말을 하거나 도중에 포기하면 내 놈의 남은 목숨은 내가 가져가겠다. 개똥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죽으려던 목숨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었지요. 다음 날부터 개똥은 김대감이라 불리는 노인의 집,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보통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김대감이 시킨 첫 번째 일은 마당 쓸기도 장작 패기도 아니었습니다. 이복의 개똥이 저기 뒷간에 가서 똥을 한 바가지 퍼다가 그걸로 떡을 빚어오너라. 예, 똥으로 떡을요? 영감님 노망 나셨습니까? 어허,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기 싫으면 당장 나가서 죽던가. 개똥은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300석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는 코를 틀어막고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뒷간으로 향했습니다. 퍽퍽. 똥을 푸는 질퍽한 소리가 날 때마다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냄새나는 똥을 퍼서 바가지에 담았는데 손끝에 닿는 감촉이 찰진 반죽 같았습니다. 코를 찌르던 악취는 사라지고 비온 뒤의 숲속처럼 향긋한 흙내음이 났습니다. 개똥이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그것은 똥이 아니라 기름진 검은 흙이었습니다. 김대감이 껄껄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사람 똥이나 짐승 똥이나 썩으면 다 거름이 되고 흙이 되는 법. 내 놈 눈에는 더러운 것만 보이고 귀한 흙은 안 보이더냐? 이 영감,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요술을 부리는 건지 사람을 놀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장날이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개똥에게 다 헤어진 거지 옷을 입히고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 한복판에 세워두었습니다. 오늘 하루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라고 100번 외쳐라. 목소리가 작으면 무효다. 시장은 왁자지껄 시끄러웠습니다.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 흥정하는 소리 사이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습니다. 개똥을 아는 마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거 개똥이 아니야? 노름하다 미쳤나 봐. 쯧쯧 어미 속 썩이더니 꼴 좋다.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벌떼처럼 와글와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개똥은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망신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떡을 파는 처녀, 연하가 지나갔습니다. 개똥이 남몰래 흠모하던 눈먼 홀어머니를 모시는 효녀 연하였습니다. 연하가 그 꼴을 볼까봐 개똥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뭐 하느냐? 소리가 작다. 밥 먹고 그것밖에 못하느냐? 개똥은 눈을 질끈 감고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나 불효자식입니다. 어머니 비녀 팔아 처먹은 놈입니다. 나 같은 놈은 살아있는 게 죄입니다. 개똥의 절규가 장터의 소음을 뚫고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순간 왁자지껄하던 장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저 미친 짓인 줄 알았는데 그 목소리에 담긴 처절한 후회와 아픔이 사람들의 가슴을 때린 것입니다. 개똥은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 말이 뼈에 사무치는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누군가 개똥의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연하였습니다. 연하는 말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시루떡 하나를 개똥의 흙투성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걸 알면 되었습니다. 배고프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따뜻한 떡의 온기가 개똥의 차가운 손바닥을 타고 꽁꽁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여내렸습니다. 툭투둑. 개똥의 굵은 눈물방울이 하얀 떡 위로 떨어졌습니다. 평생 한심한 놈, 망나니 소리만 듣던 그에게 처음으로 건네진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김대감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씩 웃었습니다. 허 녀석, 이제야 사람 껍데기를 좀 벗으려나 보군. 그날 밤 개똥은 식어버린 떡을 조금씩 떼어 먹으며 다짐했습니다. 쌀 300석 때문이 아니라 연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 내기에서 반드시 이기겠노라고. 하지만 개똥은 몰랐습니다. 연하가 건넨 그 떡이 사실은 그녀가 하루 종일 팔고 남은 마지막 떡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녀의 집 앞에는 마을 제일 가는 악덕 고리대 금업자 최부자가 보낸 덩치들이 시커먼 그림자를 들이우고 서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쾅쾅쾅.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우지끈 낡은 살인문이 비명을 지르며 뜯겨나갔습니다. 고요하던 연안의 집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흙발로 들이닥친 사내들은 마을의 피를 빨아먹기로 유명한 최부자의 하인 꺽쇠와 그 패거리였습니다. 계십니까? 없는 척해도 소용없어. 떡 팔아 숨겨둔 돈 있는 거 다 아니까 좋은 말 할 때 내놓으라고. 와장창 장독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방 안에서 자다 깬 연하가 허둥지둥 뛰쳐나왔고 그 뒤로 앞을 못 보는 노모가 지팡이를 허공에 휘저으며 기어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연하야, 연하야. 이게 무슨 난리냐? 어머니, 나오지 마세요. 이보시오, 꺽쇠씨. 이달 이자는 갚았지 않소? 왜 이러는 거요? 이자? 원금을 안 갚았잖아, 원금을. 최부자 어른께서 인내심이 바닥나셨어. 오늘 돈 못 내놓으면 이 집 문서라도 가져가야겠어. 얘들아, 뒤져라. 하인들이 늑대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연하가 어머니를 감싸 안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하의 저고리 소매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광경을 담장 너머로 지켜보던 개똥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불과 몇 시각 전 자신에게 따뜻한 떡을 쥐어주던 여인입니다. 개똥은 앞뒤 잴 것 없이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놈들아, 사람 사는 집에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 손 못 놔. 하지만 며칠을 굶다시피 한 개똥이 밥심으로 다져진 꺽쇠 패거리를 당해낼 리 만무했습니다. 퍽억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개똥은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돌았습니다. 꺽쇠가 개똥의 머리채를 잡고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어이구, 이게 누구셔? 천하의 불효자식 김개똥이 아니냐? 내 코가 석자인 놈이 남의 빚잔치에 끼어들어? 맷집이 늘었나 보구나? 꺽쇠가 개똥을 짐짝처럼 걷어찼습니다. 쿠당탕 구르며 개똥은 연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공포에 질린 연하의 눈동자, 그리고 그 옆에서 덜덜 떨고 있는 눈먼 어머니. 개똥은 바닥을 벅벅 긁었습니다. 무력감이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쌀 300석은커녕 당장 주먹 한 방 날릴 힘도 없는 자신이 저주스러웠습니다. 오늘 밤은 맛보기다. 사흘 주마. 사흘 뒤에 돈 못 가져오면 내년은 최부자 댁 첩실로 팔려갈 줄 알아라. 가자. 퇴꺽쇠가 침을 뱉고 사라진 뒤 마당엔 흐느끼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개똥은 차마 연화에게 괜찮냐는 말도 건네지 못한 채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개똥이 미친 듯이 달려간 곳은 김대감의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마루에 걸터 앉아 곰방대를 피우고 있는 김대감이 보였습니다. 영감님, 제발 쌀 좀 미리 주십시오. 300석 다 안 주셔도 됩니다. 딱 10량. 아니 단량이라도 좋으니 제발 좀 빌려주십시오. 내기는 내기다. 100일이 안 지났는데 쌀을 달라고? 거짓말 안 하기로 한 놈이 약속부터 어기려 드느냐? 사람이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연하가 팔려갑니다요. 개똥은 마당 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쿵쿵. 이마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김대감은 곰방대를 탁탁 털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김대감이 다시 나와 개똥이 앞에 무언가를 툭 던졌습니다. 푸석 먼지 냄새가 풀풀 나는 낡고 기름에 쩐 헌 감투 하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요? 돈은 못 준다. 대신 이걸 빌려주마. 쓰고 싶으면 쓰고 말려면 말거라. 개똥은 황당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헌 모자라니요. 화가 나서 감투를 집어던지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머리에 푹 눌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슉 마치 귓가에 바람이 빠져나가는 듯한 기묘한 소리가 들리더니 개똥의 눈앞에 보이던 자신의 손과 발이 연기처럼 흐릿해지더니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손, 내 다리. 영감님, 제 몸뚱이가 없어졌습니다요. 으악. 개똥이 제 몸을 더듬거리는 소리가 탁탁하고 허공에서 났지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대감이 껄껄 웃었습니다. 그건 도깨비 감투라는 물건이다. 그걸 쓰면 내 놈 모습은 그림자조차 남지 않지. 단 명심해라. 남의 것을 훔치는 데 쓰거나 여인네 훔쳐보는 데 썼다간 그 감투가 내 머리통을 으드득 깨물어 버릴 게다. 투명해진 개똥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감투만 있으면 그래, 최부자 놈을 골탕 먹이고 연하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개똥은 감투를 눌러 쓰고 다시 마을로 달렸습니다. 타다닥 발소리는 나는데 모습은 보이지 않으니 지나가던 똥개들이 화들짝 놀라 깨갱거리며 도망갔습니다. 최부자의 집은 담벼락이 성벽처럼 높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개똥에게 대문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슉하고 미꾸라지처럼 들어갔습니다. 안채에서는 최부자와 꺽쇠가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연하 그년이 싹싹 빌더냐? 사흘 뒤면 그 고운 얼굴을 내 안방에서 보겠구나. 예입, 도간에 든 쥐지요. 그나저나 나으리, 곡간 열쇠는 잘 두셨습니까요? 요즘 도둑이 들끓어서 술잔 부딪히는 소리에 개똥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 저 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김대감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감투가 머리통을 깨물어 버릴 게다. 개똥은 꾹 참고 꾀를 냈습니다. 꺽쇠의 등 뒤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꺽쇠의 귀에 대고 저승에서 온 귀신처럼 스산하게 속삭였습니다. 꺽쇠야, 내 돈 내놔라. 꺽쇠야. 히, 누구냐? 꺽쇠가 벌떡 일어났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휘잉 개똥은 입으로 바람을 불어 촛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어두컴컴해졌습니다. 최부자도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뭐야? 바람이 왜 이리 불어? 문 닫아라. 그때였습니다. 짝! 허공에서 날아온 손바닥이 꺽쇠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물론 투명 인간이 된 개똥의 손바닥이었습니다. 아앙 나으리,
왜 때리십니까? 이놈이 미쳤나? 내가 언제 때렸어? 내 놈이 술 처먹고 헛것을 보는구나. 퍽퍽 이번엔 개똥이 최 부자의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최 부자가 앞으로 고꾸라지며 술상 위로 와장창 엎어졌습니다. 국물과 안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방 안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꺽쇠와 최 부자는 서로 부둥켜 안고 벌벌 떨었습니다. 개똥은 배를 잡고 웃음을 참느라 끄끄거렸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방바닥에 떨어진 최 부자의 열쇠 꾸러미가 개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열쇠? 저것만 있으면 곳간을 열어 연화의 빈 문서를 찢어버릴 수 있을 텐데. 순간 욕심이 생겼습니다. 김대감의 경고 따위는 잊어버리고 개똥은 슬그머니 열쇠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쓱 투명한 손이 열쇠를 잡으려는 찰나 머리에 쓴 감투가 갑자기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쇠퇴를 두른 것처럼 머리통을 으스러뜨릴 듯이 조여왔습니다. 으악 머리야. 내 머리. 개똥의 비명소리에 겁에 질려 있던 최 부자와 꺽쇠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허공에서 비명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은 안 보이니 두 사람은 기절초풍하며 방문을 박차고 도망쳤습니다. 사람 살려. 귀신이 말을 한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개똥.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에 몸부림치다 결국 감투를 벗어던졌습니다. 다시 개똥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땀범벅이 된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는 개똥. 바닥에 뒹구는 낡은 감투가 마치 그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개똥은 깨달았습니다. 유행으로 남을 골탕 먹일 수는 있어도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열쇠는 눈앞에 있지만 훔치는 순간 내기에서 지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연하는 팔려갑니다. 진퇴양난. 개똥이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열린 문 밖으로 새벽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꼭기요. 날이 밝으면 최 부자는 다시 연하를 찾으러 갈 것입니다. 개똥은 결심한 듯 감투를 주머니에 쑤셔넣고 최 부자의 집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뜀박질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김대감의 집도 연화의 집도 아닌 마을 뒷산에 있는 도깨비터라 불리는 흉가였습니다. 사람 힘으로 안 되면. 그래, 귀신 힘이라도 빌려야겠어. 어둠 속을 달리는 개똥의 눈빛이 정과는 다르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 없는 사내의 마지막 승부수가 던져졌습니다. 사람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마을 뒷산, 도깨비터. 으스스한 산바람이 휘잉 불어와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흔들면 마치 귀신들이 키득키득 웃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음산한 패가 마당에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산에 김개똥이 서 있었습니다. 나와라. 나오란 말이야.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게 도깨비라며. 내기 좋아한다며. 나랑 한 판 더 해. 개똥의 고함 소리가 텅 빈 산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부엉이 우는 소리뿐. 부웅 개똥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300석은커녕 당장 내일이면 연하가 팔려갑니다. 제 무능함이 사무쳐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폐가에 무너진 담벼락 뒤에서 쩝쩝 무언가 찰지게 씹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허, 시끄러워서 묵 넘어가다 체하겠다. 야밤에 웬 행패냐? 달빛 아래 김대감이 평상에 걸터 앉아 메밀묵을 먹고 있었습니다. 개똥은 눈이 뒤집혀 달려들었습니다. 영감님, 아니, 당신 도깨비지? 나 다 알아. 감투 씌워서 사람 놀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시침이 뚝 뗄 거야. 힘을 줘.
최부자 그놈들을 날려버릴 힘을 달라고. 힘? 공짜로? 내 놈이 100일 내기를 다 채웠느냐? 아직 멀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다 죽는단 말이야. 내가 뭘 하면 돼? 내 팔이라도 자를까? 아니면 내 눈이라도 뽑아줄까?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제발. 개똥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평생 제 몸 하나 편하자고 살던 놈이 남을 위해 제 눈을 뽑겠다며 빕니다. 김대감은 먹던 묵그릇을 내려놓고 쓱 입가를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달빛을 등진 김대감의 그림자가 순식간에 집채만하게 커졌습니다. 좋다. 씨름 한판 하자. 날이 밝기 전까지 나를 넘어뜨리면 천하장사의 힘을 빌려주마. 허나 내 놈이 지면 내 놈의 2 다리를 가져가겠다. 평생 기어다니게 될 게다. 그래도 하겠느냐? 개똥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2 다리. 하지만 연하가 최부자의 첩실로 끌려가 흘릴 눈물을 생각하니 2 다리가 대수냐 싶었습니다. 개똥은 삿바 대신 허리춤을 졸라매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까짓 거 합시다. 내 다리 가져가쇼. 대신 내가 이기면 딴소리하기 없기요. 오냐, 덤벼라. 쿠웅 개똥이 달려들어 김대감의 허리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노인네인 줄 알았던 김대감의 허리가 마치 천년 묵은 고목나무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끙. 이 영감이. 왜 이리 무거워? 으악. 서걱서걱. 2 사람, 아니 사람과 도깨비의 발이 흙바닥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김대감은 태산처럼 버티고 서서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개똥은 젖먹던 힘까지 짜냈습니다. 팔뚝의 핏줄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시간은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헉헉. 개똥의 숨소리가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팔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개똥의 머릿속에 연화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고프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따뜻했던 떡의 온기. 그 고마움을 갚지 못하고 평생 병신으로 사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안 나. 죽어도 안 나. 내가 이래봬도 김개똥이야. 으아. 개똥은 마지막 힘을 다해 김대감의 왼쪽 다리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도깨비는 왼쪽이 약하다는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똥을 들어 올려 패대기 치려 했습니다. 개똥은 김대감의 허리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독한 놈. 제법이구나. 치열한 밤샘 씨름이 계속되었습니다. 개똥의 손톱이 깨지고 입술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 마을에서 쳤딱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꽃기요. 이런, 날이 밝았구나. 닭 울음소리와 함께 김대감의 힘이 쑥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이다. 개똥은 혼신의 힘을 다해 배지기를 시도했습니다. 화당탕 거대한 물체가 쓰러지는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이겼다. 내가 이겼어. 헉헉. 개똥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따가운 아침 햇살이 개똥의 얼굴을 간지럽혔습니다. 짹짹짹. 산새 소리에 개똥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헉 영감님, 내 다리, 아니 내 힘. 개똥이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던 김대감은 온데간데 없고 개똥의 품 안에는 웬 다 달아 빠진 몽당 빗자루 하나가 안겨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뭐야? 내가 밤새 이 더러운 빗자루랑 씨름을 한 거야? 꿈이었어? 그런 거야? 개똥은 맥이 탁 풀렸습니다. 옷은 흙투성이에 온몸이 쑤신데 남은 건 빗자루 하나라니. 도깨비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린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댕댕댕 마을 쪽에서 급박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안의 집 쪽이었습니다. 개똥은 빗자루를 내동댕이 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꿈이든 뭐든 가봐야 했습니다. 개똥이 달리려는데 휘익하고 몸이 깃털처럼 가볍게 튀어나갔습니다. 왜 이리 빨라? 한 걸음을 내디뎠는데 10걸음을 간 듯 축지법을 쓰듯 산길을 내려가는 개똥. 그 자신이 놀랄 틈도 없이 연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연안의 집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꺽새와 덩치 큰 왈패들이 연하와 노모를 짐짝처럼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반항이야. 끌고 가. 오늘부터 이 집은 최부자댁 창고다. 안 돼요. 어머니는 놔주세요. 제발요. 왈패 하나가 연하의 뺨을 올려붙이려는 순간 파앗 흙바람과 함께 누군가가 왈패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거짓골의 개똥이었습니다. 그 손 치워라. 푸아. 어제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야 이놈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라. 덩치 큰 왈패가 주먹을 휘두르며 개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개똥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왈패의 주먹을 막았습니다. 턱 가볍게 막았을 뿐인데 왈패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바위에 부딪힌 듯 했기 때문입니다. 개똥이 살짝 힘을 주어 왈패를 밀쳤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슝 쾅. 쌀가마니만 한 덩치의 왈패가 마치 지푸라기 인형처럼 허공으로 붕 날아가 담장 너머로 처박힌 것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꺽새도 연하도 심지어 개똥 자신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너 이 자식 방금 뭘 한 거야? 빗자루가 아니었어. 김대감의 약속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빗자루와 씨름하며 흘린 땀이 도깨비의 기운을 받아 천하장사의 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개똥은 어깨를 펴고 꺽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뚜벅뚜벅. 연하씨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저 담장 너머가 아니라 저 세상으로 보내주마. 꺼져라. 겁에 질린 꺽쇠와 패거리들은 귀신이다. 를 외치며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쳤습니다. 마당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연하가 주저앉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개똥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흙투성이가 된 연하의 옷매무새를 털어주었습니다. 개똥님,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얼굴이. 연하의 하얀 손이 밤새 씨름하느라 멍투성이가 된 개똥의 뺨을 조심스레 어루만졌습니다. 그 따스한 손길에 개똥은 온몸의 힘이 탁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천하장사의 힘을 얻었지만 이 여인의 눈물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헤헤 괜찮습니다요. 밥을 많이 먹어서 힘이 좀 넘치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처음으로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도 잠시였습니다. 도망친 꺽쇠가 그냥 물러날 리 없었지요. 멀리 관아 쪽에서 포졸들의 육중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척척척 이번엔 최부자가 뇌물을 먹인 부패한 사또와 포졸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여봐라. 저놈 김개똥을 포박하라. 양민을 폭행하고 재물을 갈취하려 한 혐의다. 개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힘으로는 이길 수 있어도 관아의 법까지 이길 수는 없는 노릇. 게다가 김대감과의 내기 조건, 거짓말하지 말라는 약속이
그의 발목을 잡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포승줄을 들고 다가오는 포졸들 뒤로 김대감의 환영이 보인 듯 했습니다. 힘만으로는 세상을 못 이긴다. 이제부턴 혀싸움이다. 개똥아. 창그랑 철컹. 무거운 쇠사슬이 개똥의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천하장사의 힘을 얻었지만 개똥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힘을 써서 포졸들을 밀어버리면 그 화살이 고스란히 연하와 눈먼 노모에게 돌아갈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놈, 썩 걷지 못할까? 퍽 포졸이 몽둥이로 개똥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개똥은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뒤에서 연하가 울부짖으며 따라왔습니다. 개똥님, 안 돼요. 저분은 죄가 없어요. 절 구해주려다 그런 거예요. 흑흑흑. 돌아가시오. 노모가 혼자 계시지 않소. 나는 금방 갈 테니 걱정 마시오. 개똥의 담담한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연화의 오열 소리는 가슴을 쥐어뜯듯 처절하게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개똥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300석을 얻어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현실은 차가운 옥바닥으로 향하는 죄인 신세라니. 관아 마당에는 이미 최부자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 탐관오리인 변 사또와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놈이 내 놈 집 하인들을 묵사발로 만들고 재물을 탐하려 했다고? 예입 사또 나으리. 저놈이 갑자기 눈이 뒤집혀서는 내 빚을 탕감해주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며 난동을 부렸습니다요. 아주 흉악한 놈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개똥은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사또가 곤장을 탁자에 탁 내리치며 호통쳤습니다.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썩 사실대로 고하고 용서를 빌어라. 개똥은 숨을 골랐습니다. 김대감과의 내기. 거짓말을 하지 말라. 지금 여기서 내가 그랬소 하고 거짓으로 자백하면 곤장 몇 대 맞고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최부자도 그걸 원하고 있고요. 하지만 나는 안 그랬소라고 진실을 말하면 괘씸죄로 뼈가 부러지도록 맞을 것입니다. 개똥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는 재물을 탐한 적 없습니다. 최부자 놈이 연하 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해서 막았을 뿐입니다. 하늘이 보고 땅이 압니다. 저놈 주둥이 놀리는 것 좀 보십시오. 매가 부족한 게지요. 이 건방진 놈, 여봐라. 저놈이 바른 대로 말할 때까지 매우 쳐라. 짝. 곤장이 허공을 가르고 개똥의 엉덩이 살점에 꽂혔습니다. 짝 마이너스 2대 3대. 살이 터지고 피가 튀었습니다. 하지만 개똥은 비명 대신 이를 악물었습니다. 으드득. 이가 갈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참아냈습니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굴하게 사느니 떳떳하게 아프기를 택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개똥은 차가운 옥사에 던져졌습니다. 툭 지푸라기 위에 쓰러진 개똥의 몸에서 열기가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는 피범벅이 되어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옥사 창살 너머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똥님, 개똥님. 개똥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창살 틈으로 연하에 젖은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 하나를 창살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시지. 거짓말이라도 좀 하시지. 저 같은 게 뭐라고 이 고초를 겪으세요? 거짓말하면 쌀 300석이 날아가거든요. 헤헤. 죽을 지경이 되어서도 농담을 하는 개똥. 연하는 그 모습이 더 가슴 아파 창살을 붙잡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흑흑흑 그녀의 눈물이 개똥의 뺨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울지 마시오. 내 맷집 하나는 조선 제일 아니오. 이까짓 거 금방 났소. 개똥은 피투성이가 된 손을 뻗어 창살 너머 연화의 손을 살포시 덮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비단보다 따뜻했습니다. 연화의 흐느낌 소리가 차가운 감옥의 돌벽을 타고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죄수들의 코지 잠든 숨소리마저 멈추게 할 만큼 애달팠습니다. 연화가 돌아가고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개똥은 연화가 주고 간 주먹밥을 쥐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옥사 구석 어둠 속에서 쩝쩝하는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쯧쯧꼬리 말이 아니구나. 천하장사 힘을 줬더니 곤장이나 맞고 앉아있고. 김대감이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옥사 구석에 앉아 메밀묵을 먹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구경 오셨소? 내 다리 가지러 온 거요? 아직 100일 안 지났다. 헌데 미련한 놈. 아까 사또 앞에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거짓말 한마디 했으면 이 꼴은 안 당했을 것 아니냐. 거짓말하면 내기에서 지잖소. 허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쌀 300석이 대수냐? 융통성 없는 놈. 김대감은 혀를 차면서도 눈가에는 묘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먹던 메밀묵 한 덩이를 개똥에게 툭 던져주었습니다. 먹어라. 도깨비가 먹던 묵이다. 곤장 맞은 데는 직방이지. 개똥이 묵을 받아 먹자 신기하게도 화끈거리던 엉덩이 통증이 스르르 가라앉았습니다. 시원한 얼음찜질을 한 듯 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사또놈이 널 다시 끌어낼 게다. 그때 재밌는 구경을 하게 될 테니 졸지 말고 잘 봐라. 김대감은 연기처럼 슉 사라졌습니다. 재밌는 구경이라니? 다음 날 아침 관아 마당. 변 사또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인 개똥을 마당에 꿀려 앉혀놓고 곰방대를 물며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최부자가 뇌물로 바친 비단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죄인 김개똥은 듣거라. 오늘이라도 내 죄를 자복하고 최부자에게 배상하겠다고 하면 목숨은 살려주마. 어떠냐? 죄 지은 게 없는데 뭘 자복합니까? 배상해야 할 놈은 내가 아니라 최부자요. 이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여봐라. 저놈 주리를 틀어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개똥의 다리 사이에 몽둥이를 끼우려던 찰나 꼬르륵 사또의 뱃속에서 천둥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을 든든히 먹었는데 왜 이러지? 사또는 헛기침을 하며 체면을 차리려 했지만 갑자기 그의 입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입을 벌리고 닫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메밀묵이 먹고 싶다. 묵묵 내놔라. 사또가 갑자기 옥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얼쑤절쑤 팔다리가 흐느적거리며 기괴한 춤사위를 펼쳤습니다. 마당에 있던 포졸들도 최부자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사또 나으리? 왜 그러십니까? 아요? 나도 몰라. 몸이 왜 이래? 묵 내놔. 묵 안 주면 다 죽여버릴 거야. 끼야호? 사또는 관복을 풀어 헤치고 최부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상투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 놈 머리통이 묵처럼 생겼구나. 한 입만 먹자. 으악. 사또가 미쳤다. 사람 살려.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사또는 최부자를 깔고 앉아 엉덩이를 깨물려 하고 포졸들은 사또를 말리느라 뒤엉켰습니다. 우당탕탕. 개똥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김대감이 먹던 메밀묵,
그리고 재밌는 구경이라고 했던 말. 설마 도깨비가 씌인 건가? 그 틈을 타 옥사지기 포졸 하나가 혼란에 빠져 열쇠 꾸러미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개똥의 발치로 열쇠가 짤그랑 미끄러져 왔습니다. 모두가 미쳐 날뛰는 사또에게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개똥은 조용히 발을 뻗어 열쇠를 덮었습니다. 탈출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망치면 영영 죄인이 되어 쫓기게 됩니다. 게다가 연하는 아직 마을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미쳐 날뛰던 사또가 갑자기 픽 하고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사또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눈동자가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몸을 빌린 무언가가 개똥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사또의 것이었지만 말투는 영락없는 김대감이었습니다. 이복의 개똥이 판이 깔렸다. 이제 내 차례다. 저놈들 앞에서 춤 한번 제대로 춰보거라. 빙의된 사또가 개똥의 포승줄을 풀어주라고 손짓했습니다. 포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또의 명령이라 벌벌 떨며 개똥의 줄을 풀었습니다. 자유가 된 개똥. 그의 앞에는 넋이 나간 최부자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개똥은 씩 웃으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우두둑 뼈 소리가 났습니다. 어제 빗자루와 씨름하며 얻은 천하장사의 힘 그리고 도깨비의 장난판. 개똥은 이제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부자 양반, 어제 못한 계산 좀 합시다. 개똥이 한 걸음 내딛자 땅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최부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관아 마당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개똥이 쇠사슬을 푼 손목을 털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흙바닥이 쿵쿵 울리는 듯 했습니다. 최부자 양반, 내 빚은 내가 갚을 테니 연하씨 빚 문서는 내놓으시지? 오지 마라. 이 괴물 같은 놈. 사또 나으리. 저놈 좀 말려주십시오. 최부자가 다급하게 변 사또를 불렀지만 도깨비의 빙의된 사또는 옥자 위에서 킬킬거리며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허, 구경은 싸움 구경이 제일이지. 개똥아, 뭘 망설이느냐. 저 살돼지 놈을 맺혀라. 개똥은 최부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쌀 두 가마니는 될 법한 최부자의 거구가 개똥의 한 손에 달랑 들려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사람 살려. 난 알고 있어. 연하씨 눈에서 눈물 뺀갑시다. 휘잉 개똥이 최부자를 짐짝처럼 던졌습니다. 최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관아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연못으로 날아갔습니다. 풍덩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고 개구리밥을 뒤집어 쓴 최부자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푸악 꼬르륵. 사람 살려. 마당에 있던 포졸들도 구경하던 백성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통쾌한 한방이었습니다. 빙의된 사또가 얼쑤 하고 손뼉을 치는 순간 사또의 몸이 부르르 떨리더니 눈에 파란 불빛이 탁 꺼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옷은 왜 이 모양이고? 도깨비 김대감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변 사또는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상황을 눈치챈 물에 빠진 생쥐꼴의 최부자가 이때다 싶어 악을 썼습니다. 사또 나으리, 정신이 드십니까? 저 김개똥놈이 미쳐 날뛰며 나으리를 욕보이고 소인을 죽이려 했습니다요. 뭐라, 감히 관아에서 행패를 부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다시 포박하라.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포졸들이 다시 창을 겨누며 개똥을 에워쌌습니다. 힘으로 제압할 수는 있었지만 그랬다간 정말 영모제로 몰려 연하까지 위험해질 게 뻔했습니다. 개똥은 순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에서 기어 나온 최 부자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슬쩍 꺼내더니 혼란스러운 틈을 타 연하가 떨어뜨린 보찜 속에 사윽 집어넣었습니다. 잠깐, 사또 나으리, 저놈의 행패도 문제지만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실은 저 연하라는 계집이 제 집에서 갑으로 내려오는 황금 두꺼비를 훔쳐 달아났습니다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훔친 적 없어요. 오리발 내밀 줄 알았다. 여봐라, 전연의 보찜을 뒤져라. 포졸들이 연화의 보찜을 낚아채 바닥에 쏟았습니다. 와르르 낡은 옷가지들 사이로 햇빛을 받아 번쩍 하고 빛나는 물건이 굴러나왔습니다. 주먹만한 순금 두꺼비였습니다. 헉, 진짜 금이다. 아니, 저 착한 연하가 도둑질을. 연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전 모르는 물건이에요. 맹세코 훔치지 않았어요.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거짓말을 해? 내년이 훔친 게 아니라면 대체 이게 왜 거기서 나온단 말이냐? 개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 부자가 꾸민 지심이 분명했습니다. 변 사또가 곤장을 집어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당장 전연의 주리를 틀어라. 자백할 때까지 뼈를 으스러뜨려라. 아, 어머니. 개똥님. 포졸들이 연화의 팔을 꺾고 다리 사이에 몽둥이를 끼웠습니다. 노모는 바닥을 기며 울부짖었습니다. 개똥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힘을 써서 구하려 해도 도둑이라는 누명을 쓴 채 도망치면 평생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때 최 부자가 개똥을 보며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개똥, 내 놈이 어젯밤 내 집에 몰래 들어왔었지? 감투 쓰고 숨어 있었던 거 다 안다. 내 놈이 봤을 거 아니냐? 전연이 훔치는 걸 봤느냐, 못 봤느냐? 증인이 되어라. 개똥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최 부자의 덫이었습니다. 만약 연하는 훔치지 않았소. 최 부자가 넣은 거요. 라고 진실을 말하면 사또는 증거 있느냐? 내 놈이 공범이라 감싸는구나. 하며 연하와 개똥 모두를 죽도록 고문할 것입니다. 저 탐관 오리들에게 진실 따위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김대감과의 내기. 거짓말을 하면 목숨을 가져가겠다. 말해라. 내 놈이 보기에 전연이 훔쳤느냐, 안 훔쳤느냐? 사실대로 말하면 너는 풀어주마.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연하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최 부자의 비열한 웃음, 그리고 허공에서 들리는 듯한 김대감의 서늘한 목소리. 거짓말하면 죽는다. 300석도 없다. 개똥은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녀. 내가 진실을 말해봤자 저들은 믿지 않아. 연하는 고문당하다 죽을 거야. 연하를 살리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야. 개똥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쌀 300석? 기와집. 어머니 산소에 비석 세워드리는 꿈. 그리고 연하와 알콩달콩 사는 미래.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개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가다듬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제가 봤습니다. 오호라, 그래, 전연이 훔치는 걸 봤느냐? 아니요. 개똥이 고개를 저으며 연하에게 가장 슬프고도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연하 씨는 아무 죄 없습니다. 그 황금 두꺼비, 제가 훔쳐서 연하 씨 보찜에 숨겼습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쿵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연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잖아요. 개똥님은 안 그랬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왜? 미안하오, 연하 씨. 내가 쌀 300석이 탐나서 그랬소.
욕심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 개똥의 입에서 나온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연하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도둑이 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김대감과의 내기에서 패배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늘이 우르릉하고 울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칠 듯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김대감의 징벌이 시작되려는 징조였습니다. 흐흐,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사또, 저놈이 자백했으니 당장 목을 치십시오. 좋다. 김개똥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차명에 처하겠다. 포졸들이 개똥을 형틀에 묶었습니다. 개똥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김대감의 얼굴이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영감님, 내기엔 졌지만 후회는 없습니다요. 망나니가 칼에 물을 푸 뿜었습니다. 서슬 퍼런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연화의 절규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개똥은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가자. 망나니의 칼이 높이 들렸다가 개똥의 목을 향해 내리꽂히는 그 순간, 멈춰라. 천지를 뒤흔드는 호통소리가 관아 마당을 강타했습니다. 쩌저적 마당의 흙바닥이 갈라지고 망나니의 칼이 챙강하고 두 동강 나버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관아 대문 위 지붕 꼭대기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역광을 받아 검은 실루엣만 보였지만 머리에는 뿔이 2개 솟아 있었고 손에는 거대한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 친구의 목에 칼을 대? 내 놈들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김대감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집채만 한 덩치에 시퍼런 기운을 내뿜는 진짜 도깨비 대장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개똥아, 거짓말하면 죽는다고 했지? 허나 남을 살리는 거짓말은 도깨비 법전에도 예외가 있는 법. 도깨비가 방망이를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휘잉 금 나와라 뚝딱. 이 아니라 바람아 불어라 뚝딱. 거대한 돌풍이 관아 마당을 덮쳤습니다. 사또와 최부자, 포졸들이 낙엽처럼 후두둑 날아갔습니다. 개똥은 멍하니 눈을 떴습니다. 형틀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도깨비 김대감이 개똥의 앞에 쿵 내려앉으며 씩 웃었습니다. 그 무서운 얼굴이 개똥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구제주로 보였습니다. 영감님, 내기 아직 안 끝났다. 이놈아, 오늘은 도깨비 잔칫날이다. 싹 다 쓸어버리자. 우르릉 쾅. 하늘이 쪼개지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관아 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깨비 김대감이 휘두른 방망이 바람에 변 사또의 관모가 헐헐 날아가 저 멀리 감나무 꼭대기에 걸렸고 최부자는 연못 개구리밥을 뒤집어 쓴 채 바들바들 떨며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깨비님, 제발 목숨만. 목숨? 걱정 마라. 냄새나는 내 놈 목숨은 줘도 안 갖는다. 김대감이 방망이를 땅에 쿵 찍자 땅울림이 전해졌습니다. 대신 오늘 밤 내 놈 집에서 거하게 술판을 벌일 테니 문 활짝 열어두거라. 만약 쥐새끼처럼 문을 걸어 잠그면 그 집 기둥 뿌리를 뽑아버릴 테다. 최부자는 기겁하여 고개를 끄덕끄덕 박았습니다. 김대감은 한 손으로 개똥을, 다른 한 손으로 연하와 노모를 깃털처럼 가볍게 안아들었습니다. 가자. 여기 공기가 탁해서 못 있겠다. 슝. 김대감이 땅을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개똥은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바람소리가 휘잉 스치더니 어느새 발이 푹신한 풀밭에 닿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뒷산 언덕이었습니다. 개똥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정신이 없는데 옆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였습니다. 그녀는 개똥에 피범벅이 된 손목과 터진 입술을 닦아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정말 바보 같은 사람. 쌀 300석이 꿈이라면서요. 기와집 짓고 떵떵거리는 게 소원이라면서요. 저 때문에. 저 같은 게 뭐라고 그걸 다 포기해요. 연하의 뜨거운 눈물이 개똥의 상처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쓰라린 상처보다 더 깊게 개똥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개똥은 아픈 줄도 모르고 연하의 손을 투박하게 잡았습니다. 해에 300석은 없어도 살지만 연하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그랬소. 그리고 쌀 300석보다 연하 씨가 끓여준 팥죽 한 그릇이 더 맛날 것 같기도 하고. 개똥님. 흑흑흑. 연하가 개똥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평생을 천대받던 노름꾼 개똥이 누군가에게는 쌀 300석보다 귀한 사람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대감이 다시 인자한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곰방대를 탁탁 털었습니다. 에잉 쯧쯧. 눈꼴 셔서 못 보겠네. 야 이놈아. 내기 아직 안 끝났다고 했지? 예. 제가 거짓말을 했으니 진 거 아닙니까요? 내가 언제 거짓말하면 진다고 했느냐? 목숨을 가져가겠다고 했지. 허나 내 놈은 이미 연하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았다. 즉 죗값은 치른 셈이다. 김대감의 눈이 장난스럽게 반짝였습니다. 그러니 내기는 계속된다. 오늘 밤 최 부자 놈 콧대를 아주 납작하게 눌러주자꾸나. 개똥이 너 노래 좀 하느냐? 노래요? 노름판에서 배운 육자배기밖에 모릅니다만. 그거면 됐다. 오늘 밤은 도깨비 잔칫날이다. 그날 밤 최 부자의 집. 최 부자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의 모든 하인을 무장시킨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이 문 열어두라고 했지만 재물 욕심이 많은 최 부자는 곶감 하나라도 뺏길까봐 곶간을 쇠사슬로 칭칭 감아두었습니다. 귀신은 팥을 싫어한다지. 여봐라. 담장마다 팥을 뿌려라. 소금도 뿌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 밤이 깊어 자정 3경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잠든 고요한 시각. 최 부자의 집 지붕 위로 스르륵 검은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기이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둥둥둥 북소리 같기도 하고 땅이 울리는 소리 같기도 한 박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최 부자네 곶간 문이 삐그덕 열린다 얼쑤. 최 부자가 화들짝 놀라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파란 도깨비불 수십 개가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뿔 달린 도깨비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개똥이 꽹과리를 쟁그랑 쟁그랑 치며 선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주인 양반이 손님 대접이 박하구나. 곶간 문이 안 열리면 우리가 열어줘야지. 뚝딱. 개똥이 소리치자 김대감이 거대한 방망이를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쾅 쇠사슬로 칭칭 감아둔 곶간 문이 마치 종이장처럼 뜯겨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마루로 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돈, 내 쌀, 안 돼. 저게 다 피 같은 내 돈인데. 피 같은 돈? 아니지, 백성들 피를 빤 돈이지. 얘들아, 뭐 하느냐? 날라라. 도깨비들이 키득키득 웃으며 곶간으로 우르르 몰려들어갔습니다. 와르르 쌀가마니가 도깨비들의 손에서 손으로 날아다녔습니다. 엽전 꾸러미가 짤랑짤랑 춤을 추며 담장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이건 김서방네 쌀, 이건 박신의 약값, 이건 연안의 혼수비용 에헤라디야.
도깨비들이 훔친 물건을 담장 밖으로 던질 때마다 신기하게도 그것들은 바람을 타고 가난한 마을 사람들의 집 마당으로 툭툭 배달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바짓가랑이를 적시며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해. 다 가져가면 나는 뭐 먹고 살아. 최 부자가 악에 받쳐 낫을 들고 김대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돈 내놔. 이 도둑놈들아. 그때 김대감이 씩 웃으며 방망이를 최 부자 코앞에 들이댔습니다. 도둑놈, 우리가 가져가는 건 재물이 아니다. 내 놈의 욕심이지. 자, 금이 그리 좋으냐? 그럼 실컷 가져봐라. 김대감이 방망이를 탁 하고 최 부자의 머리 위에 두드렸습니다. 띠용 기묘한 소리와 함께 최 부자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당에 굴러다니던 돌멩이들이 번쩍 하고 황금 덩어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기왓장도 순금으로, 똥지게도 순금으로 변했습니다. 온 세상이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그 금이다. 다 금이야. 신봤다. 으하하. 최 부자는 낫을 던져버리고 황금으로 변한 돌멩이를 주워 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입안 가득 흙을 집어넣으면서도 황금 맛이 난다며 좋아했습니다. 영감님, 저 양반 미친 거 아니에요? 도깨비 홀림이다. 욕심이 과한 놈은 제 눈을 가리는 법이지. 날이 밝으면 깨어날 게다. 그때가 진짜 재미지. 가자. 꽃기호 새벽닭이 울자 도깨비들과 김대감, 개똥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텅 빈 최 부자의 집 마당엔 흙과 돌멩이를 끌어안고 부자 됐다며 침을 흘리고 잠든 최 부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마당에 쌀가마니와 엽전이 놓여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도깨비가 다녀갔다 며 기뻐했습니다. 반면 최 부자의 집에서는 곡소리가 났습니다. 잠에서 깬 최 부자가 품에 안고 있던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으악, 이게 뭐야? 내 금 어디 갔어? 그가 밤새 소중히 끌어안고 하차되던 것은 황금 덩어리가 아니라 마당 구석에 있던 누렁이의 개똥과 시커먼 연탄재였습니다. 입가에 똥칠을 한 채 울부짖는 최 부자의 꼴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개똥과 연하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푸아, 꿀 좋다. 똥맛이 꿀맛이라더니 진짜였네. 속이 다 시원해요. 이제 우리 빚도 다 갚은 셈이네요. 하지만 웃음도 잠시, 개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제 100일 내기 중 99일이 지났습니다. 내일이면 약속한 마지막 날. 김대감은 개똥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개똥아,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쌀 300석을 받을 준비는 되었느냐? 얘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 자신 있습니다요. 글쎄다. 마지막 관문은 그리 쉽지 않을 게다. 오늘 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김대감의 시선이 개똥의 옆에 있는 연하에게 머물렀습니다. 개똥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설마 연하를 걸라는 뜻일까요? 오늘 밤 자정 뒷산 도깨비터로 오너라. 혼자 와야 한다. 김대감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밤 도대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개똥은 불안한 마음에 연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운명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잔뜩 찌푸린 먹구름이 낮게 깔려 금방이라도 비를 퍼부을 기세였습니다. 개똥은 불안한 마음에 하루 종일 연안의 집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김대감이 말한 가장 소중한 것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가시처럼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연안의 집 담장 너머로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머니. 개똥이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연화의 노모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쿨럭쿨럭 기침할 때마다 검붉은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왕진을 온 의원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쯧쯧 준비하시오. 노안의 화병까지 겹쳐 맥이 끊기기 직전이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겠소. 의원님, 제발요. 뭐든 할게요.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천년 묵은 산삼이라면 모를까. 지금으로선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소. 의원은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연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무너지듯 오열했습니다. 개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 그런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때 개똥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도깨비, 김대감이라면, 도깨비라면 방법이 있을지 모릅니다. 개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뒷산 도깨비터로 달렸습니다. 타다닥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깨비터에 도착했을 때 김대감은 이미 평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개똥이 올 줄 알았다는 듯 차분하게 곰방대를 빨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살려주십시오. 연화씨 어머니가 죽어갑니다. 제발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사람의 명줄은 하늘에 달린 것. 도깨비도 함부로 손대지 못한다. 거짓말. 영감님은 할 수 있잖아요. 황금도 만드는데 사람 하나 못 살립니까? 제가 300석 안 받을게요. 내기 이긴 거 취소해도 좋으니까 제발. 개똥이 땅바닥에 머리를 지시겨가며 빌었습니다. 쿵쿵 김대감이 곰방대를 내려놓고 품 안에서 작은 호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찰랑 맑은 물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도깨비 나라의 생명수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막힌 눈도 뜨게 하는 약이지. 주십시오. 그걸 저한테 주십시오. 허나 공짜는 없다. 김대감이 다른 손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쌀 300석 지급 증서였습니다. 김대감이 개똥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선택해라. 이 약병을 가져가면 어머니는 살고 눈도 뜰 것이다. 하지만 넌 내기에서 지는 것이니 쌀 300석은 없다. 빈털털이 거지가 되는 게야. 반대로 약병을 포기하면 내일 아침 쌀 300석은 내 것이다. 잔인한 선택이었습니다. 쌀 300석이면 평생 고생 안 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연하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선택하면 다시 빈털털이 노름꾼 신세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없다. 저 촛불이 다 타기 전에 결정해라. 개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300석, 기와집, 비단옷. 하지만 이내 그의 머릿속엔 연하의 눈물 젖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개똥님, 개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김대감의 손에서 호리병을 낚아챘습니다. 이깟 종이 쪼가리, 영감님이나 가지쇼. 개똥은 300석 증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호리병을 품에 안고 산 아래로 내달렸습니다. 김대감은 홀로 남아 개똥이 사라진 자리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제법이구나. 300석보다 귀한 게 뭔지 알다니. 연안의 집은 초상집처럼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노모의 숨소리가 가르랑 가르랑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연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쾅! 방문이 열리고
땀범벅이 된 개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비켜보시오. 약 구해왔소. 개똥님? 개똥은 떨리는 손으로 호리병 마개를 뽕 따서 노모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삼키세요. 한 방울, 두 방울. 신비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노모의 목을대가 꿀꺽 움직였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가 1년 같았습니다. 잠시 후 노모의 창백하던 얼굴에 붉은 홍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휴 노모가 깊은 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연아야, 어머니, 저 보이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노모가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10년 넘게 닫혀있던 어둠의 커튼이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흐릿하던 초점이 맞춰지며 노모의 눈동자에 딸의 얼굴이 맺혔습니다. 우리 연아, 이렇게 생겼구나. 많이 컸구나. 곱기도 해라. 어머니, 흑흑흑 어머니. 모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개똥은 그 모습을 문가에서 지켜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비록 쌀 300석은 날아갔지만 가슴 한 구석이 꽉 찬 듯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이거면 됐다. 돈이야 벌면 되지. 개똥은 모녀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의 먹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개똥은 터덜터덜 다시 도깨비터로 올라갔습니다. 내기에서 졌으니 김대감에게 사정이라도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영감님, 내가 졌소. 300석은 안 받을 테니 그냥 종으로라도 부려주시오. 하지만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대감도 평상도 곰방대도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은 건 다 쓰러져가는 폐가의 기둥뿐. 영감님? 어디 갔어요? 나 진짜 빈털털이 된 거요? 개똥은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꿈이었을까요? 100일간의 머슴살이도 도깨비 감투도 천하장사 힘도 다 꿈이었을까요? 하지만 제 손에 묻은 흙과 노모를 살린 빈 호리병은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두고 봐라, 이 영감탱이. 내가 보란듯이 성공해서 300석 벌고 말 테다. 개똥은 훌훌 털고 일어났습니다. 도깨비의 도움 없이 이제 진짜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개똥을 그리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 어둠 속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실한가? 그놈이 도깨비랑 내통해서 금을 만들었다는 게? 그렇다니까요.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김개똥 그놈이 요물을 부려 내 재산을 훔쳐가고 흙을 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한양에서 오신 암행어사 나으리께서 이 요사스러운 놈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개똥은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최부자였습니다. 그 옆에는 갓을 깊게 눌러 쓴 날카로운 눈매의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최부자가 한양의 연주를 대어 사교를 믿고 민심을 어지럽히는 요괴라며 개똥을 고발한 것입니다. 도깨비라. 흥미롭군.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그놈을 잡아들여라. 사실이라면 참수형에 처할 것이다.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단순한 빚쟁이 싸움이 아니라 나라에서 파견된 관리가 개입했습니다. 도깨비 김대감은 사라졌고 개똥은 이제 역적으로 몰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개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망쳐야 하나? 아니야, 내가 도망치면 연아가 다쳐. 그때 개똥의 주머니 속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습니다. 꺼내보니 꼬깃꼬깃한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제 김대감이 넣어두었는지 모를 쪽지였습니다.
달빛에 비추어 글을 읽어내려가던 개똥의 눈이 커졌습니다. 개똥아, 호리병은 내 선물이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술 한잔하고 싶으면 내일 밤 주막으로 오너라. 사라진 줄 알았던 김대감이 마지막 승부수를 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똥은 쪽지를 구겨쥐며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고. 어둠이 짙게 깔린 주막거리.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스산한 밤이었습니다. 끼익 개똥이 낡은 주막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평소라면 왁자지껄했을 주막이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손님은 딱 하나. 구석진 자리에서 호롱불 하나를 켜놓고 앉아있는 김대감 뿐이었습니다. 왔느냐? 늦었구나. 술 식겠다. 어서 앉거라. 개똥은 쭈뼛거리며 김대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김대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개똥의 잔에 막걸리를 꼴꼴꼴 따랐습니다. 뽀얀 술이 잔을 채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영감님, 진짜 도깨비 맞지요? 아까 낮에 최 부자가 관아에 고변하는 걸 들었습니다. 영감님이랑 저를 요물이라고 잡으러 온답니다. 요물이라. 틀린 말은 아니지. 자, 마셔라. 이게 너랑 마시는 마지막 술이 될 게다. 마지막이라는 말에 개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개똥은 말없이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 씁쓸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래, 300석을 포기하고 약병을 택한 기분이 어떠냐? 지금이라도 후회되느냐? 후회는 무슨? 어머니 눈 뜨신 거 보니까 300석 아니라 3000석을 줘도 안 바꿉니다. 그리고 영감님 덕분에 저도 이제 사람 구실 좀 하게 됐잖습니까? 개똥이 멋쩍게 웃으며 빈 잔을 내밀었습니다. 김대감이 다시 술을 따랐습니다. 호롱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술 기운이 올라서일까요? 개똥의 눈에 기이한 것이 보였습니다. 벽에 비친 김대감의 그림자가 점점 커지더니 머리 위로 우뚝 솟은 뿔 2개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영감님 그림자에 뿔이 취했구나. 헛것이 보이는 게냐 아니면 진실을 볼 눈이 뜨인 게냐? 김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롱불빛을 받은 그의 눈동자가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서늘한 그러면서도 장난기 가득한 도깨비의 눈. 개똥은 등골이 오싹했지만 이상하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개똥아, 내일 날이 밝으면 나는 떠난다. 내기는 내가 졌지만 승부는 내가 이겼다. 그게 무슨 선문답입니까? 돈보다 사람을 택했으니 승리한 것이고 거짓 없이 진심을 다했으니 이긴 것이다. 허나 김대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주막 밖에서 두두두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수십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불청객들이 왔구나. 쾅 주막 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횃불을 든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로 의기양양한 표정의 최 부자와 서슬 퍼런 눈빛의 암행어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놈들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늙은이가 도깨비 우두머리고 저 김개똥놈이 그 하수인입니다. 요술을 부려 내 재산을 훔쳐갔습니다. 내 놈들이 혹세무민하여 백성을 홀리고 재물을 탐한다 들었다. 오라를 받아라.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개똥은 벌떡 일어나 김대감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보시오. 이분은 그냥 노인네일 뿐이요. 혐의가 있으면 나만 잡아가시오. 웃기고 있네. 저 늙은이가 빗자루로 변하는 걸 내가 봤다니까. 어사 나으리 당장 저 둘을 쳐 죽여야 합니다. 암행어사가 손을 들자
포졸들이 덤벼들 기세를 취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안 돼요. 멈추세요. 주막 부엌 쪽문이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어와 개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연하였습니다. 개똥이 잡혀갈까봐 몰래 뒤따라왔던 것입니다. 어사 나으리. 이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신 은인입니다. 악당은 저 최부자입니다. 고리대금으로 사람들 피를 빨아먹고 멀쩡한 사람을 도둑으로 몬 건 저 사람입니다. 이 인연이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전현도 한패입니다. 같이 죽여야 합니다. 연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슬 퍼런 창날이 코앞까지 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개똥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보 같은 여자. 나 같은 놈이 뭐라고 목숨을 걸어. 비켜요. 연하 씨까지 다쳐요. 제발 가란 말이오. 아니요. 같이 갈 거예요. 개똥님 혼자 안 보내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요. 연하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투둑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주막 안의 포졸들조차 그 모습에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암행어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 노름은 젖은 가서 하거라. 여봐라. 저 셋을 모두 묶어라. 반항하면 그 자리에서 베어버려도 좋다. 포졸들이 다시 창을 치켜들었습니다. 개똥은 연하를 끌어안고 등을 돌렸습니다. 제 등짝으로라도 창을 막아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그락. 구석에 앉아있던 김대감이 술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기이할 정도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재미없구나. 인간들의 탐욕이란 도깨비 장난보다 더 추악해. 김대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주막 안의 촛불들이 파르르 떨리더니 일제히 꺼져버렸습니다. 팍! 오직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이 김대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슨 짓이냐? 불을 켜라. 어사라. 내 놈이 진짜 어사라면 백성의 억울함을 먼저 살폈어야지. 최부자의 돈주머니부터 살피는 걸 보니 너도 가짜구나. 뭐라? 이 미친 늙은이가. 최부자, 내 놈이 한양까지 가서 뇌물을 바치고 데려온 놈이 고작 저런 파직당한 탐관오리더냐? 반전이었습니다. 최부자가 데려온 암행어사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어사 행세를 하며 지방을 돌며 삥을 뜯는 수배 중인 부패 관리였던 것입니다. 최부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분은 진짜 마패를 가지고. 마패? 이걸 말하는 게냐? 김대감이 허공으로 손을 쓱 뻗자 가짜 어사의 품속에 있던 마패가 저절로 날아와 김대감의 손에 탁 잡혔습니다. 김대감이 마패를 손으로 우지끈 찌그러뜨렸습니다. 구리로 만든 가짜 마패의 속단이 내 놈 눈엔 똥과 된장도 구분이 안 가는 모양이구나. 허? 저 늙은이. 사람이 아니다. 도망쳐. 정체가 들통난 가짜 어사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이 발을 쿵 구르자 주막의 문과 창문이 쾅쾅 하고 저절로 닫혀버렸습니다. 주막은 순식간에 탈출구 없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땐 아니다. 오늘 밤 내 놈들의 죄를 낱낱이 물을 것이다. 김대감의 그림자가 주막 천장을 뒤덮을 만큼 거대해졌습니다. 뿔 달린 그림자가 춤을 추듯 일렁였습니다. 최부자와 가짜 어사, 포졸들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도깨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 다 내놓겠습니다. 돈은 필요 없다. 개똥아. 김대감이 개똥을 불렀습니다.
개똥은 연하를 품에 안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놈들의 처분은 내가 결정해라. 살려보낼지 아니면 도깨비 숲에 영원히 가둬둘지. 모든 시선이 개똥에게 쏠렸습니다. 최 부자는 개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었습니다. 개똥아, 아니 김 선생님, 제발 살려만 줍시오. 내 재산 절반. 아니 다 줄게. 응? 개똥은 최 부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연하의 집을 부수고 어머니를 길바닥에 내몰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 당장이라도 죽여버려.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개똥의 손을 잡은 연하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개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개똥의 입에서 나온 말은 김대감조차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영감님, 저놈들 관하로 보내서 국법대로 처벌받게 해주십시오. 도깨비 힘으로 벌주면 저놈들은 평생 재수가 없어서 당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의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김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푸아하, 기특한 놈. 그래, 내 말이 맞다. 도깨비 방망이보다 무서운 게 사람의 죄책감이거늘. 좋다. 김대감이 손가락을 딱 튕겼습니다. 그러자 닫혔던 문이 열리고 밖에서 두두두 진짜 광군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암행어사가 출두한 것입니다. 사실 김대감이 쪽지를 남기기 전 미리 진짜 관아에 투서를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김대감의 큰 그림이었던 셈이지요. 암행어사 출두야. 부패관리와 최부자를 포박하라. 가짜 어사와 최부자는 꼼짝없이 진짜 광군에게 줄줄이 엮여 끌려갔습니다. 최부자가 끌려가며 개똥을 노려보았지만 개똥은 당당하게 그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주막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개똥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김대감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반쯤 비워진 술잔과 편지 한 통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영감님? 개똥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기는 끝났다. 쌀 300석은 없지만 대신 내 집 마당에 늙은 감나무 밑을 파보거라. 내가 흘린 땀방울이 거기 모여 있을 게다. 잘 살거라. 나의 벗개똥아. 벗. 천년을 산 도깨비가 하루살이 같은 인간에게 처음으로 벗이라 불러준 것입니다. 개똥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엔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개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던 밤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고요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최부자와 가짜 어사가 끌려간 마을은 평온을 되찾았지만 개똥의 마음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는 김대감이 남긴 편지를 쥔 채 김대감이 머물던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 도착한 개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은 온데간데였고 잡초만 무성한 폐가 터에 덩그러니 늙은 감나무 한 그루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도깨비 터였구나. 집도 절도 다 환상이었어. 개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난 100일간의 머슴살이가 정말 하룻밤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어진 편지의 감촉은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개똥님 여기에요? 편지에 적힌 곳이? 어느새 뒤따라온 연하가 삽과 곡괭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가 개똥을 믿음직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개똥은 고개를 끄덕이고 늙은 감나무 밑둥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파봅시다. 300석이 나오든 썩은 집신이 나오든 영감님 마지막 말씀이니 확인은 해봐야지요.
퍽퍽 개똥이 힘차게 곡괭이질을 시작했습니다. 굳게 다져진 땅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개똥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연화도 옆에서 흙을 퍼내며 거들었습니다. 한참을 팠을까 개똥의 곡괭이 끝에 턱 하고 둔탁한 소리가 걸렸습니다. 뭐가 있다? 개똥이 조심스레 흙을 걷어냈습니다.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커다란 옹기 항아리였습니다. 뚜껑은 황토로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개똥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꽤나 묵직했습니다. 설마 진짜 쌀 300석 값어치의 금이라도 들었을까요? 글쎄요. 영감님이 거짓말은 안 하는 분이니. 개똥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항아리 뚜껑을 빠직 열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종이 쪼가리? 에이, 그럼 그렇지. 도깨비가 돈을 줄 리가 있나? 개똥은 허탈해서 종이 뭉치를 바닥에 쏟았습니다. 후두둑 종이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든 연화의 표정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개똥님, 이거 좀 보세요. 왜요? 부적이라도 됩니까? 아니에요. 이건 마을 사람들의 빚 문서예요. 최 부자한테 돈 빌린 차용증들이라고요. 개똥이 황급히 종이를 확인했습니다. 김서방 쌀 2가마니, 박신의 약값 단량, 이신의 소장료. 그것은 최 부자가 마을 사람들의 목줄을 죄고 있던 악명 높은 장부 원본들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이 최 부자의 곳간을 털 때 쌀과 돈만 가져온 게 아니라 이 노예 문서들을 몰래 빼돌려 여기 묻어둔 것입니다. 세상에, 영감님이 이걸 여기다. 항아리 바닥에는 편지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개똥아, 금덩어리는 쓰면 없어지지만 빈 문서는 태우면 사람을 살린다. 내가 진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빚을 갚고 싶다면 선택은 내 몫이다. 개똥은 문서를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도 노른 빚 때문에 죽으려 했었습니다. 빚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족쇄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김대감은 개똥에게 일확천금 대신 이웃을 구원할 힘을 준 것입니다. 영감님, 진짜 짓궂네. 금덩이를 주지 왜 이런 숙제를 줍니까 가요. 흑흑흑. 개똥님, 이 문서들이 없으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최 부자네 소장농으로 안 살아도 돼요. 우리 어머니 약값빚도 여기 있어요. 연하가 낡은 종이 한 장을 들어 보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개똥은 눈물을 쓱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갑시다. 장터로. 마을 장터 한복판. 개똥은 장작을 높이 쌓아 올리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김개똥이 미쳐서 불장난을 한다며 수군거리는 사람들 앞에 개똥은 항아리에 든 빈 문서들을 와르르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최 부자가 여러분 목을 죄던 빈 문서들입니다. 뭐? 빈 문서? 아니, 그게 왜 거기서 나와? 도깨비 김대감님이 가시는 길에 남긴 선물입니다. 오늘부로 여러분의 빚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개똥이 횃불을 장작더미에 던졌습니다. 활활 메마른 종이에 불이 붙자 순식간에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타닥타닥. 수십 년간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던 숫자들이 이자 놀이의 기록들이 검은 연기가 되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내내 빈 문서가 탄다. 나 이제 살았다. 아이고 어머니. 만세.
김개똥 만세, 도깨비 만세. 장터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뛰며 기뻐했습니다. 누군가는 개똥의 손을 잡고 누군가는 개똥의 발에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개똥은 그 불길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같은 놈도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나도 쓸모 있는 놈이었구나. 평생을 민폐 덩어리로 살았던 개똥이 마을의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길이 사그라들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였습니다. 개똥과 연하는 다탄제를 정리하다가 항아리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바닥에 뭐가 더 있는데? 종이 뭉치 아래 흙인 줄 알았던 항아리 바닥이 사실은 이중 바닥이었던 것입니다. 개똥이 바닥을 쾅 내리치자 얇은 막이 깨지면서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진짜 내용물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황금이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금괴와 은전들이 항아리 바닥에 가득 깔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보물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작은 쪽지 하나. 빈 문서를 태운 놈만 이 바닥을 볼 수 있다. 만약 내가 욕심을 부려 문서를 숨기거나 돈을 요구했다면 이 금은 영영 흙 속에 묻혀 있었겠지. 이건 내 몫이다. 개똥아, 장가갈 미천은 해야지. 영감님, 개똥은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끝까지 사람을 시험하고 또 끝까지 챙겨주는 도깨비의 마음 씀씀이에 웃음이 나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금이면 쌀 300석은 좋게 넘고도 남을 양이었습니다. 연아 씨, 우리 이제 진짜 부자 됐어요. 아니에요, 개똥님. 아까 빈 문서를 태울 때, 그때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두 사람은 황금 항아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두 사람과 황금 항아리를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개똥, 도깨비 보물을 찾았구나. 감옥으로 끌려가던 최부자? 아닙니다. 그는 이미 압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그림자가 스르륵 움직였습니다. 손에는 시퍼런 낫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마을에서 얌전하기로 소문난 소장농 박가였습니다. 평소 개똥을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순박해 보이던 그 박가가 황금의 빛을 보자 눈이 뒤집힌 것입니다. 형님, 그 돈이면 나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미안해하지 마소. 원래 도깨비 돈은 임자 없는 거니까. 인간의 욕심이란 도깨비보다 더 무서운 법.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개똥의 등 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연아 씨, 이제 내려갑시다. 어머니께 고기도 사다 드리고. 개똥이 항아리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바스락 등 뒤에서 살기 어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손때, 그건 내 거야. 박서방, 자네가 왜? 박가가 낫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방심하고 있던 개똥은 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휙 차가운 낱날이 개똥의 팔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붉은 선혈이 튀었습니다. 개똥님, 비켜, 다 비켜. 저 금은 내가 가질 거야. 나도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도깨비가 준 마지막 시험. 그것은 돈이 아니라 돈 앞에 변해버리는 인간의 추악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개똥은 피 흘리는 팔을 부여잡고 탐욕에 미쳐버린 박가를 노려보았습니다. 박서방, 도깨비 돈은 그렇게 가지면 독이 돼. 정신 차려. 닥쳐. 내 놈만 잘 먹고 잘 사는 꼴은 못 봐. 광기에 사로잡힌 박가와 친구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 개똥.
달빛 아래 슬프고도 잔혹한 몸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후두둑 툭 개똥의 팔뚝에서 붉은 선혈이 떨어져 메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믿었던 동생, 박가의 배신. 그 충격은 낫의 베인 상처보다 더 쓰라리게 개똥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비키라고 했지. 형님만 도깨비 덕 보는 거 더는 못 참아. 나도 저 금으로 떵떵거리고 살 거라고. 박서방, 이건 알아. 이 금은 자네가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손 떼면 다쳐. 웃기지 마. 가난뱅이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죽어. 다 죽어. 이성을 잃은 박가가 다시 낫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연하가 비명을 지르며 개똥의 앞을 막아서려던 찰나 우르르 쾅 맑았던 밤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번개는 정확히 개똥과 박가 사이 황금 항아리가 묻혀있던 구덩이를 때렸습니다. 으악! 내 눈. 강렬한 섬광에 눈이 먼 듯 박가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번개를 맞은 땅이 꿀렁, 꿀렁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늪처럼 단단했던 흙바닥이 질퍽한 진흙탕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황금 항아리가 그 진흙 속으로 스르르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안 돼. 내 금. 어디가? 박가는 낫을 던져버리고 구덩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진흙 속으로 가라앉는 항아리를 잡으려 허우적거렸습니다. 첨벙 퍽 박가의 손이 항아리 주둥이를 잡았습니다. 잡았다. 흐흐흐, 이건 내 거야. 절대 못 나. 하지만 항아리는 마치 천근만근 쇳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항아리가 가라앉으면서 그걸 붙잡고 있는 박가의 몸까지 진흙 속으로 쑥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까지, 아니 가슴까지 순식간에 잠겼습니다. 박서방님, 그거 놓으세요. 그러다 죽어요. 안 나. 이거 놓으면 나 또 소장농이야. 평생 남의 집 머슴 살아야 한다고. 박가의 눈에는 살기 대신 처절한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난이 만든 괴물.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개똥은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진흙이 박가의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꼴깍꼴깍. 이런 미련한 놈. 개똥이 몸을 날렸습니다. 철퍼덕. 개똥은 진흙탕에 엎드려 박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손 놔. 금 항아리 놓으라고. 내 놈 죽으면 금이 무슨 소용이야. 형님, 이거 못 나요. 이거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요. 나랑 살면 되잖아. 형이랑 같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제발 손 놔, 임마. 개똥의 호통에 박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놈을 살리겠다고 피투성이가 된 팔로 자신을 붙잡고 있는 개똥. 박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진흙과 섞였습니다. 형님. 흑흑. 잘못했어요. 박가는 스르르 항아리를 잡은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꼬르륵 황금 항아리는 검은 진흙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개똥은 있는 힘을 다해 박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끙 털썩. 두 사내는 진흙 범벅이 된 채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박가는 개똥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욕심이 사라진 자리엔 부끄러움과 고마움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땅이 다시 쿠궁하고 울리더니 진흙탕이 되었던 구덩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단단한 흙바닥으로 메워졌습니다. 황금은 영영 땅속 깊은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까워요? 그 많은 금이 다 사라졌는데. 아깝지요. 기와집 10채가 날아갔는데. 헌데 사람 하나 살렸으니 쌤쌤 아니겠소? 도깨비 장난이 원래 다 그런 거지요, 뭐.
개똥은 훌훌 털고 일어났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100일간의 고생 끝에 남은 건 상처 입은 팔과 진흙투성이 옷, 그리고 땡전 한 푼 없는 현실뿐. 하지만 개똥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똥과 연하는 짐을 쌌습니다. 최 부자가 잡혀갔으니 이제 마을에서 살아도 되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연하 씨, 미안하오. 부자 만들어주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결국 빈 문서 태운 거 말고는 남은 게 없구려. 다시 막노동이라도 하러 떠나야겠소. 어디든 따라가요. 개똥님만 있으면 돼요. 두 사람이 초라한 보따리를 메고 마을 어귀를 나서려는데 저 멀리서 북치고 장구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둥둥둥 마을 사람들 수십 명이 지게에 무언가를 잔뜩 쥐고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어이, 개똥이 어디 가나? 사람들이 개똥을 에워쌌습니다. 김서방, 박씨 아주머니, 이씨 아저씨. 어제 장터에서 빈 문서를 태워줬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딜 도망가? 우리 은인한테 밥 한 끼도 안 먹이고 보내면 우리가 천벌을 받지. 사람들이 지게를 내렸습니다. 쿵쿵쿵 지게에는 햅쌀, 보리, 옥수수, 그리고 갓 지은 떡과 술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집 지을 목재를 가져왔고 어떤 이는 고운 비단을 가져왔습니다. 자네 덕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네. 이건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은 걸세. 우리 마을에서 제일 양지 바른 터를 비워뒀으니 거기서 연하랑 같이 살게나. 이게 다 뭡니까 하여. 저는 빈털터리인데. 빈털터리라니. 이 사람들을 보게. 자네가 심은 사람 농사가 이렇게 풍년인데 자네가 우리 마을 제일 가는 부자일세. 사람들이 와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금 항아리는 땅속으로 사라졌지만 개똥이 빈 문서를 태우며 뿌린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져 더 큰 보물로 돌아온 것입니다. 김대감이 말한 감나무 밑의 보물은 금이 아니라 바로 이 이웃들이었던 것입니다. 개똥은 사람들 한가운데서 연하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들어섰습니다. 그 집 대문은 365일 활짝 열려 있어 배고픈 나그네들이 언제든 국밥을 얻어먹고 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김개똥 대감의 집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된 개똥이 평상에 앉아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애비가 도깨비랑 씨름을 딱 했는데 말이야. 빗자루가 아니라 진짜 도깨비였다니까? 내 힘이 장사였지, 암. 에이, 할아버지 또 거짓말. 도깨비가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라니. 내기에서 져서 꿀밤 맞기 싫으면 할애비 말 믿어라. 껄껄. 부엌에서는 곱게 늙은 연하가 떡을 찌며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따스한 저녁 노을이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대문 밖 멀리 오래된 고목나무 위에 삿갓을 쓴 누군가가 앉아 이 풍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푸른 도포 자락을 휘날리는 늙지 않는 청년의 얼굴. 김대감이었습니다. 녀석, 제법 잘 살았구나. 300석보다 훨씬 더 크게 불렸어. 김대감이 손가락을 딱 튕기자 개똥네 마당의 감나무에서 잘 익은 홍시 하나가 톡하고 개똥의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홍시네. 개똥이 고개를 들어 나무 위를 보았지만 그곳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똥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오랜 벗이 다녀갔음을. 영감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참말로 행복했습니다. 밤바람에 풍경 소리가 딸랑하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깨비와의 내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은빛 설화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래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사람의 진심이 곧 금이요. 베푸는 마음이 곧 기적인 세상. 밤바람에 풍경 소리가 딸랑하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깨비와의 내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은빛 설화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래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황금은 본래 차갑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 차가운 금덩이를 탐욕이라는 열기로 억지로 녹이려 하면 결국 제사를 태우고 영혼마저 삼켜버리는 끔찍한 족쇄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배신하고 이웃을 짓밟았던 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판 수렁에 빠져 파멸하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잡고 싶어 했던 것은 빛나는 보물이 아니라 실은 썩어 문드러질 욕망의 껍데기였습니다. 하지만 쌀 300석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택했던 사내. 빈 문서를 태워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그 바보 같은 진심은 흙 속에서도 썩지 않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도깨비가 남긴 진짜 보물은 땅속 항아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온기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삶에도 차가운 금덩이보다는 사람의 향기라는 진짜 보물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은빛설화 도깨비와 내기 한판 편을 마칩니다. 긴 이야기 함께 울고 웃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은 욕심도 근심도 모두 내려놓은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